네, 안녕하세요.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를 또 두려워하신다는 소문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두려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던 대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보시는 분들 좀 부드러운 걸 원하신다 생각이 들었는데 1부, 2부를 제가 다 진행할 때는 제가 부드럽게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1부 또 부드럽게 진행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 상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혼나든 혼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날려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들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그걸 풀어나갈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027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를 많이 주시면은 여러분들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제 금요일 장은 장전이었죠.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양봉으로 쫙 올라오는 듯 했는데 마지막에는 마무리가 조금 이렇게 윗꼬리가 쭉 달리면서 거의 보합권 수준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보합권이라는 말인 거지 시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상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잡히지 않는다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또 연준이 실수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었는데요. 사실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시 또 소비자 물가지수로 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물가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 이거 약발 안 먹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금리 인상을 좀 더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금리 인상이 효과가 없는가 했더니 그거는 물가지수가 9%대에 비해서 6%대로 떨어졌으니까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된 건데요. 금리가 올라갈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빠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예,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올라온 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요. 증시가 2200포인트 언저리를 지금 저점으로 잡고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2200포인트를 잡고 올라와가지고 2500포인트까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살짝 올라가는 현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뉴스에 관심을 좀 가졌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 상승을 했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기대감이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었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상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표들이 나왔었어야 됐는데 지금 지표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을 좀 더 가파르게 해야 되는 그런 지표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2022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가격, 구리 가격, 여러 가지 아연 그리고 금속 관련 주들 관련 원자재들 그리고 대두, 옥수수 할 것 없이 그리고 원유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금값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물가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온라인 강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CPI 지수와 PPI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저는 물가가 오히려 올라갈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CPI 지수는 생각보다 올라오지는 않고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 생각보다는 조금 선방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PPI 지수는 생각한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또 연준의 입에 파월의 200 우리는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 뉴스를 보시면요. 연준, 미국 금리는 이제 더 올린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이렇게 따라 올려야 되고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5%대에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긴 되겠는데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경고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은행도 대손 충당금을 지금 역대 최고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손실 날 것 같으니까 돈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놨던 것을 앞으로 돈 날릴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메꿔놔 버린다라는 거죠. 그건 번개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은행도 실적 파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적이 좋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날려먹을 돈이 지금 벌써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증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은 시궁창인데 우리는 뭔가 기대를 걸고 희망을 보고 뭔가 좀 맑은 미래를 너무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늘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말은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일반적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비가 늘었다고 그렇다는 말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거 아니야? 상승하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온다고 하니까 고용이 너무 높다고 그러면 야 경기가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럼 상승 한번 해보자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수밖에 없으니 조정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저조차도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맞추려고 하겠지만 그 지속이 어디까지 될지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고 2,500포인트를 칼같이 지켜서 빠질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더라도 2,600포인트 언제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더라도 크게 가지 못하고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흔히 박스권 매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스권 아래쪽에 사서 위쪽에 팔고 아래쪽에 사서 위쪽에 팔고를 반복하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위쪽에 사는가 하면요. 급해서 그래요. 더 갈까봐.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갈까봐. 내가 지금 팔아버리면은 팔았는데 가면 어쩌지? 라는 그런 나의 엄청난 망상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상 그런 내 망상들을 빼놓고 보면은 지금은 팔 자리가 맞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려왔을 때 사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스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다 보니까 홀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몰라도 이 자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팔아놓고 올라간다면 올라간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가 내가 팔았는데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잘 판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에 우리는 잘 맞춰간 것뿐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저는 빠져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종목이라든가 업황 이야기, 뭐 화장품 업종이니 뭐 2차 전지가 요즘 급등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들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업황 사이클 이야기는 안 하고 지수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지수가 빠지면 여러분들 종목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수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이 어떤 업황을 보고 계시든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든 지수가 빠지면 그거 싹 다 빠질 겁니다. 그 말은 이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종목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종목 볼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둘 타이밍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올 초부터 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업황들은요. 올 한 해를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테마가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지수가 빠졌을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올 초 1월, 2월에 지금 강하게 움직여줬던 그런 테마들을 싸게 사놓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챗봇 관련주도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될 거고요.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급등 나왔을 때가 아니라 빠졌을 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있는 종목 중에 관심을 가지고 잡아놓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조금 풍족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역시나 올라간 종목 따라 잡지 마시고 내려간 종목을 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다가 지수가 빠졌을 때 그때 매수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은 사도 되는 종목인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뭐 그런 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변택이고요. 네. 20,733원에 20% 샀어요. 2733원에 733원에 10%요? 20%. 20%요? 예, 작년 10월달 초에 산 것 같아요. 비싸게 사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나 이거 진짜 거의 유료로 처음 가입했다가 그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준 이게 종목이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줬는데 처음으로 준 예. 종목을 산 건 누구예요? 뭐 사라고 예? 협박했습니까? 사라고 했으니까 샀어요. 아니 사라고 저는 협박했어요. 모르겠어요. 뭐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총 들고 막 협박을 하고 그랬나요? 아니면 누가 샀어요 이거? 사는 거 매수 버튼 누가 눌렸어요? 제가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 선택한 건 누구예요?
제가요. 예, 근데 왜 남 탓을 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잘못인 거지. 잘 못 알아본 거잖아요. 아, 저 사람 주식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잘 판단을 하고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내가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남 탓을 할 것 같으면 인생도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하고 살면은 결국에는 부모 욕하게 되어 있어요. 날 왜 낳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불효막심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남 탓하고 사는 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할 때도 남 탓하는 태도는 전 반드시 버려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 결국 본인이 결정을 했고 본인이 다 했거든요. 그러면 네.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돈 굴리고 내 돈을 사고 내가 팔고 내가 사고 내 돈을 불려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추천한 거 띡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알량함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남 탓은 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해지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이번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잘못 추천한 거 그 사람도 문제지만 시청자님이 좀만 더 잘 알았다면 내가 좀 더 고민을 해봤다면 내가 한 번만 더 판단을 해봤다면 이렇게 안 샀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비싸게 사지 말라고요. 비싸게 누가 네, 추천을 하더라도 사지 말란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 말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에게는 사지 말라는 사람의 말도 있었고 사라는 사람의 말도 있었지만 선택은 뭘 하신 거죠? 사라는 쪽을 제가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사지 네네.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엔텍 좋죠. 기업 괜찮죠. 하지만 비싸면 안 사는 게 맞아요. 삼겹살 맛있죠. 하지만 100g당 78,000원에 팔면 전 안 먹을 겁니다. 예. 맞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엔텍도 결국은 뭐 하신 분도 뭐 단타성으로 추천했던 뭔가 생각이 있었겠지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대응하는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천한 사람도 정말 잘못된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샀으면 사실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추가 매수해서 뭐 끌고 갔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네. 지금 당장은 손 대기가 조금 힘들고요. 당장 바닥을 잡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바닥을 좀 잡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얘가 VR, AR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구글 이제 그 글래스라든가 구글 쪽에서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뛰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뉴스가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뛰어 올라왔어요. 챗봇 AI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요. 그래서 네네. 얘가 지금 그때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 그 테마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달릴 수 있는 테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뜨문뜨문 계속 나올 테마예요. 왜냐하면 네. 챗봇 AI가 지금 보면은 이제 챗봇 GPT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두주자가 되고 그 이후에 뭐 카카오도 뛰어든다, 네이버도 뛰어든다, KT도 뛰어든다, 구글도 뛰어든다, 온갖 회사들이 뛰어든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예. 뛰어든다 이야기 나오고 나면 그 성과가 점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엮이게 되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안 빠지고 통통통통 튀어오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그 네네. 움직임 중에서 어떤 날은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뉴스가 좋아서. 예. 그러면 그런 시세에 나오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안타깝지만 나오시는 게 맞아요. 네. 대신에 이거 팔고 난 다음에 주식은 뭐 접거나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해지시면 돼요. 현명해지시면 되고 똑똑해지시면 돼요. 앞으로 누가 비싸게 추천하면 산다 안 산다? 안 제 말 사요. 따라해보세요. 니나 사라. 예. 네, 따라해보세요. 니나 사라. 네, 니나 예, 사라. 니나 사라 하고 네. 말아버리세요. 왜 비싸면 자기가 사지 왜 나한테 추천을 해? 안 그래요? 그렇게 말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 당장은요. 반등이 나왔을 때 2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시세가 한번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래요? 만약에 빠져진다면은 10,000원이나 네. 한 7,500원까지는 차트상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밀린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나쁜 기업인가 하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돈도 잘 벌고 있고 네.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은 네.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요거는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올 한 해는 메타버스 AI, VR 이런 쪽으로 해서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얘가 그 관련주로 엮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얘가 만약에 7,5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현금은 좀 있으세요? 예,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이 매수가 27,000원이라는 이 매수가를 빨리 낮춰야 돼요. 낮추려면은 주가가 오히려 많이 빠지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빠지는 게 탈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럼 저기 추가 매수할 때 그럼 몇 프로나 해요? 가능하시다면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조금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7,500원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냉큼 사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왔을 때 좀 더 두들겨 보고 사는 게 맞겠죠. 그래서 7,500원까지 왔을 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좀 지켜보다가 사시는 게 좋고 네. 그게 조금 판단이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실제로- 7,500원까지 안 밀리고 반등 나오면은 17,000원대부터에서는 좀 이제 비중을 줄이시면서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밀려주면은 아이고 나한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좀 기분 좋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17,000원이요? 네, 그렇게 네, 대응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고 다음번에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면 돼요. 네. 남의 말만 막 자꾸 듣지 네.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강원랜드 네. 30% 23,000원인데요. 네. 영 요즘 안 좋아가지고. 네. 사람들은 주가가 안 좋으면 영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미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방문객 수 회복 속도가 좀 더디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영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영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은요.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 특히나 그 남들이라는 건요. 못하는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할 때 제일 좋은 거고 그때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물린 게 아니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시청자님 처음부터 비중이 30%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야지라는 생각보다 물렸다 힘들다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더 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됐다 생각하면은 지금 좀 더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29,000원까지 가는 거 안 팔았어요. 그건 이제 지금 시청자님의 3년째까지 욕심인 있는 거고요. 29,000원까지 갔는데 안 판 거는 3년째까지 시청자님의 욕심입니다. 항상 예, 주식은요. 예. 언제 파는 게 제일 잘 판 겁니까? 라고 하면요. 뭐 가격을 설정해갖고 최고가에 판 걸 잘 팔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 줄 때 판 게 제일 잘 판 거예요. 근데 수익 줄 때 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다음에 수익 주면 팔아내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흐름상 빠져 내려온 거고 제 생각에 여기서 다시 바닥 잡을 것 같습니다. 2만 원짜리에서 바닥 잡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 한다면 정말로 이제는 승부수를 던질 만한 기회를 줬을 텐데 제 생각에 그건 한 17,000원대 이하로 빠져야지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다시 또 27,0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고 27,000원 되면은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비중을 먼저 좀 줄이시면서 부분 매도, 분할 매도라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이건 그냥 강력하게 제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바이넥스 바이넥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가 12,000 몇백 원 지금 12,600원. 15,600원인 2,600원인가 네, 12,600원에 10%요? 15%. 15%요? 네. 네. 일단 바이넥스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로만 본다면요. 거품이 한참 크게 올라왔다가 거품이 딱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비유를 해서 설명한다면 맥주 혹시 드시거나 맥주 드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맥주 묵죠. 네, 맥주 한 번씩 우리 이렇게 시원할 때 갈증 날 때 한 번씩 마시잖아요. 그죠? 예. 그 맥주도 보면은 처음에 컵에다 이렇게 쫙 따르면 어떤가요? 왈캉 이렇게 따르면은 거품이 엄청나게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때 먹으면 트름만 잘 나오고 보여요. 먹는 맛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거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품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따라야 되겠죠. 그죠? 예. 예, 바이넥스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넥스는 거품이 굉장히 크게 일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이제는 뭐 신약 개발주부터 해서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부 다 일제히 급등하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 거품이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네, 그게 지금 거품 빠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에 시청자님 매수하셨고, 자, 거품이 빠지면 이제 누군가가 맥주를 다시 또 부어줘야 되는데 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잔에 들고 있는 맥주는 거품 싹 빠지고 나면은 얼마 있지도 않은 맥주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누가 따라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따라줄 줄 몰라요, 이거.
바이넥스 이거 뭐 때문에 올라갈지 몰라요. 지금 또 코로나가 또 터진다든지 코로나 같은 어떤 또 질병이 또 터진다든지 이러면은 얘가 다시 한번 급등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고서는 신약 개발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신약 개발 이야기도 나올지 안 나올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넥스를 지금 사셨다라는 것은요. 그 거품 빠진 맥주를 거품이 쫙 깔아앉은 맥주를요. 누가 따라줄 때까지 나 한번 기다려볼란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바이넥스에 대한 믿음과 뭐 투자 관점이 있으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데 별로 흔들림도 없을 거고 뭐 가져가시는데 그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겠지만 그런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는 게 익숙치 않거나 계획이 없거나 나는 그럴 생각까지는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약 1% 아니 0.5%만 올랐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시청자님은 마음이 뒤숭숭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이 지금 바이넥스를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각오를 하시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바로 나오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건 제가 더 결정할 빠질 문제는 확률은 아니고요. 있습니까? 뭐라고요? 더 밑으로 빠질 확률은 빠질 확률이 나와요.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요. 모든 종목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바이넥스도 그렇고 모든 종목, 세상에 있는 모든 종목은 다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너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팔아야 되는 자, 결국은 이 바이넥스라는 기업은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약 바이오는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위쪽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바이넥스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 9,500원 만원대 이렇게 지금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잡힐 것 같다. 그리고 튀어 올라온다. 15,0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올 한 해는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추가하면서 괜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의견 드리면서 15,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후림로봇. 휴림 로봇이고요. 3,400원, 예, 3,400원에 25%입니다. 3,400원에 25%요? 네, 비싸게 샀네요. 이거 4천 얼마에 사갖고 추물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번에 많이 올라갔는데 제 가격이 안 와서 내 가격이 안 와도 팔아야 돼요. 그쵸. 항상 우리가 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지금 제가 옷을 어떻게 입은 것 같아요? 단추를 엉망진창으로 입은 것 같습니까? 잘 이렇게 꼽혀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단정하게. 잘 단정하게 꼽혀 있죠. 근데 제가 네.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꼽아놓고 방송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저런 뭐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 무슨 옷을 저렇게 그쵸. 입었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네,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옷을 이상하게 입었으면 빨리 첫 단추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 휴림 로봇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간단하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차트를 잘 보고 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나왔으면 이거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가를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보세요. 휴림 로봇.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죠, 그죠? 네. 언제 사는 게 수익을 내기가 좋을까요? 밑에서요. 예, 땅 밑에 사는 게 가격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겁니다. 밑에 사면은 올라갈 때 수익 나겠구나. 밑에 사야 올라갈 때 수익 나겠구나. 밑에 사야 올라갈 때 수익 나겠구나. 그러면 위에 사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죠. 물리겠구나라는 게 뻔할 뻔짜인 거예요. 자, 네. 그 박자가 있습니다. 쿵짝, 쿵짝 하는 박자가 있는데 시청자님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자, 파란선 위에 있습니다. 자, 색깔 바꿔드릴게요. 요 색깔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싹 바꿔놓으니까 시청자님 매수가가 빨간선으로 쫙 꺼져 있는데 저기 어딘 것 같아요? 수익 날 자리입니까? 물릴 자리입니까? 물린 자리요. 예, 아주 물리기 좋은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자리에 첫 단추를 잘못 꼽았으면 기회 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하지만 단추 잘못 꼽았을 때 그대로 당기고도 쉽겠죠. 제가 단추를 보세요. 이렇게 옷을 다 이렇게 당기고 다니면 어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옷을? 네, 이렇게 다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편하지만 귀찮지만 요거를 풀어가지고 제대로 잠그면 되잖아요. 그 네. 번거롭지만 약간 귀찮을 수는 있지만 맞아요. 그래서 꼭 내 본전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 언저리 요 언저리에선 들고 있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합니다.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네. 그럼 불리한 자리에 들어가서 뭐 하냐는 거죠.
그럼 불리한 자리에 내가 안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들어온 게 아까워서, 입장료가 아까워서 내가 아이씨 끝까지 앉아 있어야지 이런 거 안 좋은 거잖아요. 들어갔는데 내가 내 취향도 아니고 뭐 어떤 영화라든지 뭐 어떤 뭐든 간에요. 들어갔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싶으면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본전에 팔겠다라는 그런 각오는 정말 주식하는데 최악의 각오입니다. 그냥 네, 많이 이런 배우고 식으로 있습니다. 슈팅이 나오고 기회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팔아치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어찌됐든 이제 요즘에 뭐 기가팩토리라든지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쿠팡도 지금 네. 보면 로봇을 어떻게 했어요? 안에 이제 물류센터를 전부 다 로봇 가동을 시키려고 네. 하고 뭐 현대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 자꾸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잊을만 하면 로봇 이야기 나오고 잊을만 하면 로봇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얘도 튀어오를 겁니다. 그 튀어오를 때 본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네, 이번에는 지금 어때요? 팔으려고요. 튀어오르고 있습니까? 질질 떨어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질질질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 튀어오른다. 지난번처럼 거래량이 딱 발생되면서 어떻게 슈팅이 깡하게 빵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팔아야 된다. 본전에서 팔아야 됩니까? 본전 아니라도 팔아야 됩니까? 본전 안 해도 근처에서 요번에 팔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배우셨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고생 많이 해갖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휴림 로봇이 만에 하나 2,000원까지 혹여나 밀리잖아요. 만약에 질질질질 이렇게 네. 내려가가지고 2,000원까지 밀리면요. 저 자리에서는 다시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쌍바닥이라고 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네. 저 자리에서 다시 튀어오를 때 내 매수가를 3,400원에 들고 있으면은 튀어올라왔자 간에 기별도 안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다음번에 올라올 때 좀 더 내 본전에 가깝게 또는 손실을 좀 줄여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0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바로 하지 마시고 저 자리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받아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0원대에서 추매 그쪽에서 생각해보고 추매하라고요. 제 말을 안 듣군요. 네, 제 말 좀 그러면은- 들으세요. 거기서는 네.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 통화가 안 돼갖고. 네, 될 때까지 하셔야죠. 그런 발품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하시고 이거는 탈출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힘들고 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올라올 때 사지 마세요. 올라올 때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좋다니까 사는 거예요. 네. 좋다 하면은 항상 생각하세요. 속으로라도 겉으로 말해줬습니다. 니나 사라 하세요. 니나 사라.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하시면 고점에 물리는 일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상담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 또 잡혀 있습니다. 강연 어디서 열리는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토요일이죠. 토요일 강연은 구미와 안양과 그리고 종로 그리고 저는 오늘 송도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각각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 주식에 대한 코멘트들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고 전망들도 많이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저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송도로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시간 되신다면 꼭 오셔가지고요. 2023년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고영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영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7,540원. 지난주에 사셨어요? 이번 주에? 예,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1년요. 1년 됐어요. 1년 하시면서 돈 많이 버셨어요? 많이 잃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많이는 안 잃었어요. 많이는 안 잃었고 지금 잃고 계세요? 조금요. 조금 잃고 계세요? 예, 제가 보기에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투자하시면요. 많이 잃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이요.
조금씩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잖아요. 뭐 하루에 뭐 20만 원씩,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잃어도 별로 안 잃었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요 언젠가는 큰 돈으로 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큰 풍파를 안 겪어보셨기 때문에 주식이 되게 만만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최근에 이렇게 지난주에 사셔가지고 조금 빠졌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고영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최근에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올라와가지고 반도체 장비 업종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이 고용이라는 종목 사볼까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띡 빠지니까는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사실은 단타성으로 차트를 볼 줄 알고 대응점을 내가 찾을 줄 알고 지난 저점이 여기 16,700원이구나 16,700원이 빠진다면 내가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시청자님은 지금 제가 보기엔 그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사셔놓고 바로 지금 토요일 되자마자 어제 떨어지니까 겁이 나셔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감정적인 제어도 잘 안 되고 있고 마인드가 잡혀있지 않고 마인드가 안 잡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아는 길을 운전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갔던 길이니까 알고 있는 길이니까 너무 편안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시청자님은 지금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고 매매해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차트를 잘 모르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에요. 잠깐 그냥 알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계속 이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님이 스스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져가시는데 16,7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저기가 안 무너지면은 이렇게 지지 반등이 살짝 나와가지고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8,500원 또는 그 이상 한번 튀어 오를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16,700원이 무너진다고 하면요.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저는 뭐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챗봇 뭐 AI라던가 이런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오면서 그런데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겠지,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테마주로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빠지게 된다면은 저기 12,000원대, 13,000원대까지 밀려준다면요, 14,000원 이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14,000원 이하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재공략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또 그날 샀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두려우실 것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주식을 잠시 쉬시다가 공부를 좀 먼저 하시고 조금 내가 아는 게 많아졌을 때 조금 빠지더라도 겁이 안 날 때 다시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기적인 매매 저는 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2월 한 달 그리고 이번 달까지도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조정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테마주들만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급등주를 잘못 잡게 된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이런 최근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요. 단기, 일시적인 테마로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 사이에 단타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은 실력이 조금 더 많은 분들,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투자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지만 실력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사가지고 바로 물려버립니다. 특히나 제가 방금 강조했던 것처럼 마인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사람들 있죠. 샀는데 떨어진다고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계획이 안 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안 선 상태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운이 좋아서 만약에 수익이 나거나 또는 본전을 찾거나 약손실로 끝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장이 조금 운이 안 따라주거나 장이 약간 빠질 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게 된다면 정말 크게 손실 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고생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N캠. N게임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N캠. N캠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63,000원에 40%. 63,000원에 40%요. 예.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 2차전지. 그게 다인가요? 예, 2차전지고 또 해외도 미국 무슨 법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 N캠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요, 들고 가시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들 막 급등 나오고 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최근에 테슬라랑 뭐 기가팩토리 이야기 나오면서 2차 전지, 폐배터리, 뭐 재활용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뭐 소재, 부품 관련주 이런 것들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된다면 한번 튀어오르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부담이 되는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는 굳이 뭐 상담받을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드는 그냥 잘 하고 계시는데 왜 상담받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예요. 최근에 조금 네. 보니까 빠졌다가 네, 또 조금 빠졌다 올라갔다 이게 지금 불안하시면 빠지네. 은행에 적금 넣으세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죠? 예, 주식시장에서 이 알겠습니다. 정도는요 별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 좀 흐리잖아요. 그죠? 예. 오늘 날씨가 전국적으로 좀 흐리고 눈비가 온다는데 지구가 멸망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비가 오고 막 눈이 오고 이러니까 우리 오늘 우울해가지고 막 슬프고 우울해야 되나요? 예, 그 올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날씨고 그죠? 주식도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지막 원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목적지는 수익이라 생각이 들고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에 충분히 들어가셨기 때문에 굳이 걱정할 필요 없는데 시청자님이 걱정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얘가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빠져요가 아니라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많이 샀는데 조금만 빠져도 손실 금액이 점점 커지는데 우리가 평소에 길거리에다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손실금액 커지는 거 보니까 우와 내가 지금 이거 며칠 만에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날리고 있네. 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청자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엔캠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청자님은 시청자님의 그릇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시청자님께서 10만 원을 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조금 찔끔 빠졌다고 무서울까요? 10만 원 샀는데 4% 빠지면 4천 원인데 4천 원 손실 나고 있다고 무서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전은 빨리 비중부터 줄이시거나 아니면 내 그릇을 키우시거나 대범해지시거나 변화하든지 아니면 내 그릇에 맞게끔 조금 일단은 줄여서 경험을 쌓으면서 그릇을 점점 키워 가시던지가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캠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무서운 거는 시청자님의 비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본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루다요. 이루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200원에 7%입니다. 5,200원에 7%요. 수익 중이네요. 그죠? 네네. 매수가도 엄청 좋네요. 네, 더 낮게 샀는데 좀 올라갈 때 또 조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야, 잘하시는데요. 이 다른 거는 또 몰려 정도면은 있는 건 많이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지금 이거 거의 뭐 이렇게 수익을 내시고 투자하시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상담받으면 영업 기밀 노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아요. 이루다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보시면 실적도 네네. 잘 나오고 있고 나쁜 기업도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뭐 피부과 레이저라든지 뭐 이런 거 뭐 피부과 안과 이런 데 들어가는 피부 미용기기 만드는데 마스크 벗으면 이제 사람들 그런 쪽에 이제 조금 관심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마스크 썼을 때는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급등 나오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상 이 기업은 이렇게 마스크 해제 소식과 함께 올라오는 것이 당연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제 화장품 관련주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매수하셨다는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데 사라고 하면 사람들 사지도 못하고 들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가장 좋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려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내려갔을 때 산 것까지는 좋은데 올라갈 때 뭘 못하고 있냐면요. 매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왜 매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공시에 보니까 뭐 추가 상장이라든지 뭐 신주 인수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도 왜 못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좀 알아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매도를 뭐 알아보려고 전화하셨어요? 네네. 저한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님 마음속에 있어요. 시청자님 마음속에 뭐가 있죠? 더 올라갈까봐 더 올라가야지,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예, 그 욕심만 있죠. 버리면 지금 팔아도 누가 뭐라 할 건데요. 수익이 이렇게 났는데. 근데 7% 비중 샀는데 내가 이걸 많이 샀으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아쉽고, 와, 내가 이거를 지금 2배 샀으면 3배 샀으면 돈을 지금 얼마나 벌어가지고 물린 거 몇 개를 손실을 내가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을 얼마 벌었을 텐데 아쉽네. 그럼 네가 내한테 한 방울 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네, 이제 아무도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 데리고 와도 이거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아무도 모르는 거를 왜 맞추려고 하십니까? 그냥 팔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저는 이제 모르는 걸 그- 맞추려고 하는 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저랑 뭐 계속 저는 잘 모르니까 뭐 멘토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모른다니까요. 결국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건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멘토라는 것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니까 여기까지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니까 저희가 멘토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네, 저도 길이라는 건 그 그냥 금액-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그냥 네.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청자님 절반 매도 하셨나요 혹시? 좀 올라올 때 한 10% 정도 10% 정도 차익 실현을 했고요. 차익 실현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절반 정도 궁금한 파신 거네요. 거는-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공시에 올라와 있는 이것들이 이제 호재성인지 아니면 약간 악재성인지 그게 좀 알고 아무 상관없는 싶은데요. 뉴스들이고요. 이거 두 개는요. 네네. 이 두 개는 아무 네네. 상관없는 이야기고 지금 저런 거를 여기서 상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하면 3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CB가 뭔지, BW가 뭔지, 행사권이 뭔지, 신주인수권 뭔지 전부 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저 간단한 공지 한 줄, 저 딱 한 줄 가지고 시청자님한테 제가 3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저걸 알려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시청자님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아무 네네. 상관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네. 주가가 올라와서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저런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은 네.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네네. 시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을 한번 해봐도 좋습니다. 대신에 욕심 때문에 네. 홀딩하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상 네. 아직까지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신주의 인수권이고 뭐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이 흐름 자체가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땐 좀, 예. 네, 그때는 과연 주저없이 알겠네. 매도하셔가지고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지 네.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네. 네, 그런 말 믿지 마시고 시청자님이 지금 수익 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투자를 앞으로도 또 하시면 돼요. 이루다 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저점에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내서 꾸준히 벌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여기서 뭐 우리가 끝을 보려고 합니까? 그냥 적당히 수익 보고 만족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투자하신 방법대로 다른 데 접목시켜서 매매하셔가지고 또다시 한번 성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네, 33,000원에 10%입니다. 33,000원에 10%. 아이고야.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별로 계속 뭐 좋은 소식이 없었던 아니에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왜 지금 오래 걸리고 괴로운지 아세요? 네, 모르겠어요. 제 말 따라 해보세요. 안 좋은 종목을 네, 안 좋은 종목 비싸게 사서. 비싸게 사서. 그게 끝이에요. 뭐 안 좋은 뉴스, 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어플로어라는 기업이 저렇게 급등을 해서는 안 됐던 기업이고 저렇게 급등했을 때 그거를 산 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 달걀 좋아하세요? 계란? 아침에 저도 계란 후라이 하나 먹고 왔거든요. 네네. 계란 후라이 맛있잖아요. 계란찜도 마시고 계란 좋아요. 계란 한 판이 얼마 정도 할까요? 요즘에 장 보면은 물가가 좀 올라서 한 6, 7천 원 정도 할까요? 네, 7, 8천 원 합니다. 네, 7, 8천 원까지도 하죠. 계란 좋은 것도 몸에 좋은 것도 알고 있고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완전한 뭐 식품이라면서요, 계란이. 그죠? 네, 좋은 네.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시청자님한테 갑자기 문 앞에 두드립니다. 문을 딱 두드리더니 누구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머나, 저희 집에 웬일이세요? 제가 계란 팔러 왔습니다. 제가 얼마에 팔 줄 압니까? 계란이 한 판 30개인데요. 276만 원에 팔겠습니다 하면 사실 거예요? 안 사죠. 네, 그런 정도의 경제관념이 있었으면 이오플로이를 이 가격에 안 샀을 건데 경제관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없었고 주식은 뭔가 다르겠지라는 환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주식은 네. 다르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거 비싸게 사면 무조건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 네네. 내가 계란 한 판을 270만 원에 사가지고는 다시 네. 팔려고 하니까 7,000원, 8,000원에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거의 손실이 확정인 거죠. 그죠? 네, 그런 네. 개념이에요. 이오플라워라고 하는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상장됐을 때부터 시청자님이 매수를 했을 때부터 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차트 한번 화면 띄워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입니다. 네, 네.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액이 얼마예요? 2020년 시청자님이 매수하셨을 당시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네, TV 보고 계세요? 네네. 네,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영어로도- 마우스가 빠딱빠딱 네.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네.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0요. 시청자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의 매출이 이거보다 많이 나올걸요? 그렇죠. 그러면 편의점에 투자하시지 왜 여기 투자합니까? 엉망이라는 게 이런 게 이 매출 영원이에요. 근데 얼마씩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까먹고 있죠. 129억 원이나 까먹었고요. 129억. 2021년에는 7억 벌고 매출 7억 찍고 269억 원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아니죠. 한 번만 알고 투자하셨으면 이런 건데 샀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제가 말했던 거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었는데 이걸 한 번만이라도 알고 투자하셨으면은 이거 안 살걸요, 못 샀을걸요, 무서웠을걸요. 이런 자리 비싸기만 할 뿐이지 와 샀다가 내가 진짜 몇 년을 고생하겠다라는 거 바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사시는 게 좋은 거고 왜 제가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고 있냐면 다음에도 이렇게 제가 이때까지 상담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요. 이 종목이 본전 와서 팔게 되면 다음에도 똑같이 매매하고 있어요. 똑같이 또 비싼 자리에 엉터리 종목을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환고리를 끊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상담받는 거 몰라서 상담받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알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요즘 네,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 다시 뭐 패치가 뭐 더 좀 좋은 게 나온다고 막 그러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뭐라고요? 이오 패치 붙이는 게 뭐 더 좋은 상품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청자님 그 이오플로우 패치 쓰세요? 아니요. 안 쓰면서 왜 자꾸 그래요? 좀 많이 사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매출 안 나오잖아요, 회사. 아니 집에다가 좀 재고도 좀 쌓아놓고 뭐 한 방에다 가득 좀 쌓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패치 좋은 거 나온다고 좀 홍보도 하고 많이 팔고 영업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믿고 계셔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뭐 이오플레이 패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삼성전자 핸드폰을 써야 되는데 애플폰 쓰면서 삼성전자 전 주식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전 그게 되게 웃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오플로라고 하는 이 기업이 패치를 만들든 안 만들든 적자이고 지금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인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지 그냥 봤을 때 흐름상에 올라오고 있는 거고 약간의 그런 이제 이슈, 재료들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보통은 설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또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라올 만한 내용 가치 별로 없습니다. 저는 2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기업은 거의 거기서 끝장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25,000원대 빨리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다음번에 이렇게 안 사면 돼요. 안 좋다고 하는 종목 중에서 내가 보기엔 저거 진짜 좋아 보이는데 하는 종목을 사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밝으시는데요. 네. 예. 제가 메디톡스. 뭐라 하기 힘든데 메디톡스가 나왔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4만 2천 원. 14만 2천 원이요? 예. 예, 비중은요? 이게 지금 절반은 익절했는데. 아, 매도하셨어요? 예, 절반만 익절하고 절반이 남아 있는데.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팔아야 될지 월요일 날에. 자, 이런 거 팔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많이 이런 거 팔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시청자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무슨 욕심이냐면은 수익을 더 내고 싶다는 욕심과 두 번째 욕심은요. 최고점에 팔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이거든요. 근데 최고점이 어딘지는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지나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right now 여기서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리가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문현진 멘토가 공중부양하고 싶다고 하면 시청자님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겠죠. 네.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라고 하겠죠. 그죠? 시청자님 네. 매도가를 최고가에 팔고 싶어요라고 하면 제가 똑같이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차트를 공부하고 기술적 분석을 보고 어쨌든 이렇게 앞에 보여지는 흔적을 통해 가지고 기준은 잡아볼 수 있어요. 얘가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2020년에 올라왔을 때 21만 5천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 자리를 목표가로 잡고 매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 그 자리가 절대적인 법칙, 규칙, 기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 올라왔을 때 21만 5천 원짜리 가깝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저 이상은 굳이 욕심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수익 났을 때 매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익 났으면 그냥 팔면 됩니다. 수익은 내 욕심의 크기만큼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줄이시면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역시 시장 조정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사시면은 물린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현금을 들고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송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